25년 전 지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들이는 현금을 전부 다시 쏟아붓던 회사들, 그들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똑같은 차트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우리 모두가 아는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는 랜선 부자들 장투렉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 빅테크는 25년 전 통신 버블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투자 전략의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 98%이 숫자가 왜 무서운 숫자인지. 둘, 닷컴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셋, 어떤 미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시작합니다. 먼저 이 차트를 읽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만든 차트입니다. 세로축이 중요합니다. 한 회사가 장사를 번 현금 중에서 몇 퍼센트를 설비 투자로 다시 쓰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중 980만 원을 새 튀김기, 새 매장, 배달 오토바이에 다시 씁니다. 생활비도 비상금도 거의 안 남죠. 이게 98%입니다. 지난 남색선을 보세요. 하이퍼 스케일러들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번 돈의 3분의 1만 투자했습니다. 나머지는 주주에게 돌려줬죠. 아주 균형 잡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을 꺾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점선 끝 2026년 98%. 딱 3년 만에 회사의 체질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차트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왼쪽으로 시선을 옮겨보세요. 하늘색 선이 있습니다. 통신 섹터입니다. 2000년 비율이 120%를 뚫고 올라갑니다. 100%가 넘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번 돈보다 더 많이 썼다는 뜻입니다. 모자란 돈은요? 빚입니다. 그리고 이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뒤 역사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올해 빅4가 쓸 돈입니다. 아마존 약 2,000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약 1,900억 달러, 알파벳 최대 1,900억 달러, 메타 1,250억에서 1,450억 달러, 다 더하면 7,250억 달러, 원화로 대략 1,0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큰 돈이 단 4개의 회사가 단 1년 동안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에 씁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을까요? 77%. 2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4배입니다. 여기서 신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메타는 투자 계획을 올렸습니다. 발표 직후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만에 9.2% 하락. 이게 진짜 중요한 신호입니다. 작년까지는 투자를 늘린다, 이 꼴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시장은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질문.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까지의 답은 벌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세요. 오라클 86%, 메타 54%, 마이크로소프트 47%. 여러분, 이건 소프트웨어 회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철도 회사, 전력 회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은 결국 빚으로 채웁니다. 이 회사들의 차입이 1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1,650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자, 약속드린 역사 시간입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5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라는 신대륙이 열렸습니다. 그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광 케이블이었습니다. 월드컴, 글로벌 크로싱, 레벨 3, 이 통신 회사들이 미국 전역에 케이블을 깔기 시작합니다. 근거는 단 하나, 인터넷 트래픽은 100일마다 2배씩 늘어난다. 투자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약 2000년 정점, 연간 약 2,130억 달러, 5년간 누적 5천억 달러 이상, 미국 GDP의 1.0에서 1.2%가 매년 케이블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제가 틀렸습니다. 100일마다 2배라던 트래픽, 실제로는 1년에
2배였습니다. 수요를 몇 배나 과대평가한 채로 공급만 쌓아 올린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버블이 터지고 4년이 지났습니다. 깔린 광섬유의 85에서 95%한 번도 빛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업계는 이걸 다크 파이버라고 불렀습니다. 어둠의 광섬유. 월드컴은 파산했습니다.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글로벌 크러싱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들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광케이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헐값에 인수된 다크파이버들 10년 뒤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인터넷, 그 물리적 토대가 바로 그때의 그 버블의 유산입니다. 버블의 투자자는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남긴 인프라는 다음 세대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 한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럼 도망쳐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닮은 점만큼 다른 점도 분명하거든요. 먼저 닮은 점 3가지. 첫째, 수요가 검증되기 전에 공급이 먼저 쌓이고 있습니다. 그때는 트래픽 100일, 지금은 AI 수요 무한. 둘째, GDP 대비 투자 비중. 매그니피선트 7의 AI 투자는 이미 GDP의 1.28%, 통신 버블 정점보다 큽니다. 셋째, 시장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보신 메타의 9.25% 하락, 이건 버블 후기의 전형적 신호입니다. 이제 다른 점, 이게 핵심입니다. 첫째, 투자 주체의 체력이 다릅니다. 그때 케이블을 깔던 글로벌 크로싱, 연매출 4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50억 달러를 부었습니다. 전부 빚으로. 지금은 어떨까요? 알파벳 1분기 순이익 626억 달러. 적자 기업의 빚이 아니라 초우량 기업의 현금입니다. 둘째, 인프라가 놀고 있지 않습니다. 알파벳 클라우드 수주 잔고 4,600억 달러. 1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다크 파이버가 아니라 불 켜진 파이버.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점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부 현금으로 투자하니 닷컴과 다르다. 2024년까지는 100%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의 98%를 쓰고 빚이 1년 만에 2배 늘어나는 2026년 같은 말이 성립할까요? 그 경계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건 한 가지로 갈립니다. 투자한 돈이 매출로 돌아오는가? 먼저 강세론의 숫자. 자, 그렇습니다. 오픈 AI 매출 1년 만에 4배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사업 1년 만에 123% 성장, 구글 클라우드 63%, 매출 없던 닷컴과는 다르다. 바로 근거는 이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시야를 넓혀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세요. 컨설팅사 베인의 계산입니다. 지금 속도의 AI 수요를 감당하려면 연간 2조 달러의 매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달성 가능한 건 1.2조 달러. 매년 8천억 달러의 구멍이 남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AI로 가장 잘 버는 오픈 AI가 250억 달러. 이 갭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초록불, 소프트 랜딩. 본업이 워낙 탄탄해서 버티는 미래. AI 생산성이 가시화되면서 수요가 진짜로 따라옵니다. 확인 신호는 클라우드 수주 잔고의 지속적인 증가. 두 번째, 빨간불, 버블 조정. 2027년에도 수익화 증거가 안 나오면 투자가 일제히 꺾일 겁니다. 그 순간 AI 공급망 전체의 매출 절벽이 옵니다. 확인 신호는 단 하나. 캐펙스 가이던스가 첫 번째 하향, 세 번째 노란불 분화. 전체 붕괴도 아니고 전체 승리도 아닙니다. 승자와 패자가 극명히 갈리는 옥석 가리기. 실제로 대형 AI 종목들의 상관관계가 80%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다 같이 오르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3가지. 자, 원칙 하나. 누가 돈을 쓰는가 보다 누가 돈을 받는가를 본다. 7,250억 달러는 누군가의 지출입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매출이기도 하죠.
골드러시에서 돈을 번 건 곡괭이 판 사람이었다는 그 프레임. 다만 곡괭이도 만능은 아닙니다. 아마존이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했죠. 공급망 안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마디를 찾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원칙 두 번째, 추적할 지표를 미리 정해두기. 분기마다 딱 4가지만 보세요. 하나, 캐펙스 가이던스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AI 매출 성장률과 투자 성장률의 격차. 셋, 클라우드 수주 잔고. 넷, 잉여현금 흐름과 차입 규모. 이 4가지면 됩니다. 미래가 모습을 드러낼 때 한 발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자, 원칙 셋,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버블이냐 아니냐보다 진입 가격과 분산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까 그 반전 기억하시죠? 통신 버블에서도 인프라는 살아남아 다음 시대의 토대가 됐습니다. 닷컴 붕괴 때 분산에서 적립한 사람은 회복했습니다. 몰빵한 사람은 영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사건 정반대의 결과 차이는 예측력이 아니라 포지션의 구조였습니다. 확신과 초과 수익은 반비례한다. 저는 이 말을 늘 곱씹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내년에 어느 빅테크가 처음으로 투자 계획을 하향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도망쳐야 할 매도 신호일까요? 아니면 재무 규율이 돌아오는 매수 신호일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골드만삭스 차트의 98%는 아직 땡땡땡땡 점선입니다. 1년 뒤 이 점선이 실선이 될 때 고개를 숙일지 100%를 뚫을지,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천조원, 그 천조원이 흘러가는 길목, 전력, 냉강, 광통신, 메모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 저희에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추랙이었습니다.